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은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계획대로 되네? 일단 국토종합계획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토종합계획은 항상 어떤 계획을 보시든지 간에 시간적 범위하고 공간적 범위를 알고 출발하셔야 돼요. 국토종합계획은 공간적 범위가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20년 단위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국토의 개발, 이용, 보존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를 어떻게 보존하고 어디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읽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개발되는구나, 여기는 보존하겠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4차 국토종합계획도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4차 국토종합계획을 지금 시점에서 물론 4차 국토종합계획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99년도에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계획대로. 근데 그 많은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5차가 지금 중요한 거니까. 네. 근데 4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뭐냐면 동해안 쪽에 어떤 거, 서해안 쪽에 어떤 거, 이런 계획들.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다 자동차, 물류, 신산업, 이런 벨트를 조성하겠다. 동해안 쪽은 발전소 쭉 지어 올리겠다. 그 다음에 남해안 썬벨트 만들겠다. 관광지역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1999년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차 국토조합계획에서는 차포 다 떼고 한 가지만 KTX 역세권 위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KTX 역세권 위주로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도 열거할 것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으면 이거 계획대로 되네?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 보는 건 중요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불안해하면서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고 재밌게 투자하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이런 국토종합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인 것이고, 이런 걸 꼭지로 해가지고 분양권 투자하실 분들 분양권 투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피 투자나 갭 투자하실 분들 갭 투자하는 것이고, 경매 베이스로 갈 분들 경매 베이스로 가는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국토종합계획 밑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 밑에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과 더불어서 도시개발계획, 도시정비계획도 있잖아요. 네. 정비계획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말 그대로 덧셈 뺄셈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기본.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먼저 숙지한 상태에서 자기만의 주특기로 포인트 선점해가지고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질문 주셨는지 잊어버렸어요. 4차의 어쨌든 제일 핵심은 KTX 역세권. 그런 것들은 지금 이미 실현된 게 맞고 5차 국토종합계획 얘기는 지금이 이제 원년이잖아요. 200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20년 단위로 만들어진 것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을 돌면서 국토종합계획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찌 보면 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오기 전 단계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도 중요한 시점인 게 맞고 그래서 5차 국토종합계획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항상 국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국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사업을 진행할 때도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뭐부터 하는 거냐면 문제점부터 열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있어.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려는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전략을 세웠어. 이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도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 포인트만 그냥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구 문제예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가장 그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생산 가능인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사실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대두시키고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불균형의 문제, 격차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걸 문제라고 의식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 격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격차,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면서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핵심 꼭지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게 된 건데, 그럼 인구 문제를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대요.
그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 일단 가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경쟁력의 저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도시 공동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소멸 위험 도시, 쇠퇴 위험 도시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네. 국토연구원에서 204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인구와 관련된 지도. 근데 다른 지역은 다 죽어 있고요. 수도권에만 인구가 모여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은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놔요. 지금 이제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시 공동화 현상. 그리고 지방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점점점 인구가 줄면서 이 인구들이 다 어디로 이동해 오냐면 대도시권으로 이동을 해와요. 왜냐하면 대도시권 자체가 지방의 소도시권에서 점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것보다 훨 나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소도시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대도시권 딱 하나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국토연구원의 연구원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했죠. 대안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강소도시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강소도시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쉽게 표현하면 그냥 압축도시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강소도시권이라는 표현도 국토종합계획에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압축도시라는 표현도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해를 하실 때는 똑같은 것인데 압축도시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 압축도시의 개념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 소도시가 다 죽어버려? 그럼 다 죽게 하지 말고 그중에 중간중간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를 살리자. 그럼 거기를 살리면 거기서 바로 대도시권으로 인구 유입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댐 기능을 한다. 그런 표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국토를 놓고 봤을 때 이 밑에 부분이 다 죽는 그런 그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압축도시의 개념, 강소도시권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압축도시, 강소도시권 이런 개념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중추거점도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중추거점도시가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구를 그쪽으로 유입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압축도시나 강소도시권이나 중추거점도시로 표현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아니한 곳도 있을 텐데 똑같은 부동산 투자 물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때는 당연히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전자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압축 도시가 그럼 도대체 어디가 될 것인가? 그 다음으로 이제 그게 궁금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나와요. 국토종합계획에. 그래서 이 압축 도시를 어떻게 명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 압축 도시의 개념은 그러니까 대도시권이 있고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중추 거점 도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찌 보면 중소도시권이 되겠죠. 중소도시권. 그래서 이 중소도시권은 어떻게 명명이 되어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혁신도시예요. 우리나라에 10개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 또 두 번째 세종신도시가 언급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새만금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쭉 나와요, 같이. 혁신도시, 새만금, 세종신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세종신도시. 이 표현이 46번 나와요. 국토종합계획에. 묶어서 얘기하는 게. 여기를 중추거점도시로 만들겠다. 중추거점도시로 만들겠다. 일단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중추거점도시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하고 집중시키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명명된 중추거점도시로 앞으로 지금 당장 뭐 인구를 갑자기 그쪽으로 끌어모으고 그게 아니죠. 2040년도까지 계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2040년도를 봤을 때는 방금 언급된 그 지역들이 중추 거점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중추 거점 도시가 어딘가 이걸 아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또 한 도시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도시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뭐 슬럼가가 형성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중심으로만 모일 것이고 그럼 이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또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 내에서도 이제 중추 거점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요. 아까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중추 거점 도시가 어딘지를 확인했던 것이고 이제는 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근데 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중추 거점 지역이 어딘지 그것도 다 국토종합계획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 역세권 이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쪽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이왕 투자를 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딘지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심이 되는 곳을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쪽으로 모으겠다, 이쪽으로 모으겠다, 압축하겠다, 이쪽으로 선택해서 집중하겠다. 그게 어딘가 봤더니 그게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좀 생각하고 봐야 될 곳은 압축도시로 명명된 거. 아까 얘기했듯이 혁신도시, 새만금, 세종. 그 다음에 한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 어딘가,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이 어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계획상으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구가 유입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새만금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죠? 그냥 단순히 땅을 메꾸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새만금 얘기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되게 그거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 1989년도에 나왔어요. 네. 89년도에. 네, 네.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새만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새만금 계획을 좀 파고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로 89년도부터 새만금 개발 계획이 만들어진 게 맞더라고요. 그럼 89년도면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잖아요. 네. 원래 그때 계획은 새만금 사업이 2011년도에 끝나는 계획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2011년도가 한참 지났죠.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어떻게 진행된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맨날 뭐 새만금 하면은 그냥 땅 메꿔서 뭐 간척지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새만금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다를 메꾸는 건 맞아요. 바다를 메꿔 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신도시 집어넣어요. 산업단지 집어넣고 관광휴양단지 집어넣고 이 세 가지 공통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인구죠.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서해안 쪽에서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일반들께서는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왜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게 궁금하실 텐데 소송을 굉장히 오래 했죠. 환경단체하고. 소송을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소송이 끝난 것이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끝나고 나서 원래 새만금이 끝나는 시점이 2011년도라고 제가 계획을 세워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 그 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새만금 사업을 좀 이제 속도를 내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도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새만금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래 만금이 만경평야하고 김제평야거든요. 만경평야, 김정평야 같이 이렇게 이제 바다 메꿔 가지고 그쪽 부분에 바다 메꿔 가지고 거기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 산업단지 집어넣고 관광휴양단지 집어넣고 그다음에 신도시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뭐 이건 여담인데 그 새만금 쪽에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어떻게 좀 보세요 개인적으로? 토지 투자하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